정부는 업계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들로서도 그렇고 또 이통사로 봐서도 나름대로 성의는 노력을 했다는. 그러면서 방통위는 또 요금 인하의 한 방안으로 미리 지불한 금액만큼 통화를 하는 선불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선불 요금제는 30전 내리더라도 초당 4원 50전으로 여전히 일반 요금 1원 80전의 2배가 넘기에 활성화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요금 인하 조치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50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말 현재 5,136만 명. 이 가운데 SK가 2,600만 명으로 51%의 가입자를 확보 중이고 KT와 LG가 각각 1,600만 명과 91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와 LG는 아직까지도 요금 인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T는 그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는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요금 인하 여력, 그리고 그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인하 계획 수립 이후 자체 준비 기간이 최소 2-3달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절반인 KT와 LG 고객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그만큼 뒤늦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한 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 지난해 업계 1위 SK텔레콤은 1조 4,11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KT는 1조 1,719억 원, 그리고 LG U+는 5,700억 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3조 2,600억 원이던 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지난해 6조 5,200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부작용은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한 통신회사가 한 판매점에 제시한 단가표.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 한 명당 73만 원의 보조금에다 추가 지급액 7만 5천 원까지 합쳐서 8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없거든요. 기본 요금 인하 방침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알고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더 변화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가입자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요금제가 많이 다원화되고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는 또 요금 인하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최근 시작한 4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요금 수준은 높은 것이 아니라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 순위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요금 인하 요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부 들어와서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 지금 요번에 새로 발표한 거라면 17종 정도 요금 인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요금 인하한 데서 계속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근거라, 이런 거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최근 시민단체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자며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원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올 2월부터 활동한 통신료 인하 특별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록 등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록물 관리법 등 정부의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기록물관리법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참석자 명단까지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원래 공무원들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성명 및 이름은 성명 및 직위는 모든 것이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익이 정당히 산정되는지 이런 부분 밝힘으로써 그 부당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중들 내지는 소비자분들이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재조정하자는 게 저희들 주된 목적이고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둘러싼 업체들과 소비자, 통신규제 당국 사이의 갈등은 이제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루하고 긴 공방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적 해결 이전에 통신회사 스스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대신 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일상은 늘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사람에 치이고 일이 바쁘다 보면 누구나 홀가분하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맞게 되면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수영장에서도 놀고 해운대 앞에 가서도 놀고 그러려고요. 이파에 시달릴 걱정은 좀 없으세요? 저 시달리는 겸 그런 거 다 알고 가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아, 제주도 좋은 데 가시네. 멀리 가시려면 좀 피곤하실 텐데 그런 걱정은 없어요? 아, 그래도 휴가 때 또 이번 휴가 때 가보지 않으면 언제 또 가보겠습니까? 휴가길에서 어김없이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에 자연을 즐기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인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2011년 여름, 우리는 제대로 쉬고 있는 걸까?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혹시 휴가를 다녀와 휴가 후유증을 겪은 적은 없으신지요? 취재 파일 4321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잘 쉬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장민진 씨는 지난주 일본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만의 해외여행이다 보니 잠을 줄여가며 관광을 다녔고 복귀 후 며칠이 지나도록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빡빡한 여행을 갔다 왔고요. 하루 종일 걷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게 사실이고요. 네. 지난주 4일 동안 남해안 여행을 다녀온 정혜성 씨도 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무리한 휴가 일정을 소화하면서 수면 리듬이 깨졌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건드려도 안 깰 정도로 푹 자는데요. 휴가 기간 중에는 좀 장소가 낯설어서 그랬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자면서 2-3번씩은 깨서 좀 아침에도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오늘 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의 뇌파에는 사람이 깨어있을 때 나오는 알파파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잘 때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 없는 기억들이나 불필요한 생각들을 갖다 버리게끔 해주는 거고 필요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뇌에 함축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재충전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을 줄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